자, 우리 챕터 물고기를 잡는 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책을 다 읽었어. 읽고 이제 적용하려고 했어. 앞에 정장씨 대표님께서 막 페이스북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쫙 설치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 책에 없는 새로운 플랫폼이 또 떠오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이제는 요즘에 생성형 AI가 우리가 정말 활용해야 되는 또 새로운 어떤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 자체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자, 우리가 변화가 찾아와도 그것을 그냥 견뎌내고 이 트렌드에 앞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으로 이 책을 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래픽 설계자라는 책을 통해서 똑같이 그냥 그 채널을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러한 트렌드를 이렇게 잡아서 이러한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것을 터득해서 우리가 한번 트래픽을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게 여기에서도 이제 퍼널을 채우는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 6단계로 딱 정리를 하면, 자, 어떤 채널이건 그 채널에 항상 역사와 그 채널의 목표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채널들이 생겨도 그 채널이 언제 생겼지? 왜 생겼지? 그 채널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지? 뭐 예를 들면 검색 기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또 다양하게는 이 플레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목표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 채널에 맞는 우리가 또 컨텐츠를 제작하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강조했던 거의 트래픽 설계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드림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드림백의 의미 찾으시면 안 되고 드림백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로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죠? 맞죠? 자, 그래서 드림백을 찾아주십시오. 그 채널 안에서의 드림백을 찾고 세 번째로는 퍼블리싱 전략을 이해를 하고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한다라는 순서입니다. 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전략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획득한 트래픽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서서히 다가가는 것을 기획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통제 가능한 트래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돈을 주고 확 다가가는 것. 그래서 돈을 써서 다가가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나의 목록 이제 퍼널을 채우는 그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자, 보세요. 획득한 트래픽이 있고, 통제 가능한 트래픽이 있고, 그리고 내가 결국엔 소유하는 트래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거,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소유하는 트래픽이다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닌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런 트래픽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결국에는 어떤 플랫폼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결국에는 구독자를 늘리는 또 다른 우리가 플랫폼으로 팟캐스트를 이 책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러셀이 말하는 것의 기준으로 본다면 팟캐스트로 구독자를 늘리는 것은 다른 플랫폼보다 어렵대요. 근데 그렇게 확보한 구독자들은 훨씬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런 뷰로 돈을 버는 유튜브의 시장은 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자체에도요, 그 사업과 연결되는 그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그 핵심 콘텐츠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활용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구독자만 많이, 막 재밌는 거에서 뷰만 많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독자의 수에 비례해서 상관없이 내 사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지 그런 핵심 컨텐츠를 기반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팟캐스트라고 했으니 팟캐스트가 무엇인데 소리 듣는 거, 그죠? 음성으로 듣는 것인데 보통 팟캐스트 우리가 라디오 듣는 것처럼 운전을 할 때 또는 운동할 때 이렇게 화면을 보지 못할 때 귀로 듣는 거잖아요. 음성으로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듣고 그 듣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온전히 집중해야 될 때는 이제 가장 친밀한 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때 그릇된 신념을 타파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다른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단계가 이 플랫폼에서 드림백을 찾는 건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팟캐스트 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드림백을 찾는데 사용하는 방대한 그때는 목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위를 높이는 그 주요 요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주요 요소 세 가지가 뭐냐면 새로 가입한 구독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나 조회수를 검색하시는 것, 그 다음 댓글 수로 보시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 중요한 건 신규 구독자가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규 구독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의 유형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죠. 자, 짧은 인터뷰 형식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건 유튜브랑 또 좀 연결이 되긴 하네요. 그죠? 자,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형을 한번 해볼 것인가? 또는 에피소드 이야기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것인가? 그 유형별로 나에게 맞는 짧은 인터뷰가 내가 고정적으로 진행하기에 편한지, 또는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 편한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 편한지,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해 보시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유형이든 우리가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설정하는 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로 퍼블리싱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어떤 퍼블리싱 일정이 필요하고 또 매주 같은 요일에 게시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요일에 또 들을 수 있게끔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약 3시간이 걸리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드림백 팟캐스트를 듣고 유형과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2 에피소드는 몇 주, 뭐 1시간, 10분, 5분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정확한 같은 시간에 에피소드 두 개를 올린다. 뭐 10분 동안 자 나의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링크 메일을 보낸다. 5분 동안 SNS에 에피소드로 연결된 링크가 담긴 포스트를 올린다.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또 퍼뜨리는 거고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예를 들면 유튜브 2개, 주에 유튜브 2개를 올린다. 인터뷰 2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시간 주에 자 1시간은 매주 두 곳에 다른 팟캐스트 인터뷰를 내가 한다. 그 다음에 주에 10분은 나의 인터뷰로 연결되는 링크를 메일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 또 주에 5분 동안은 SNS에 인터뷰에 연결되는 링크가 담긴 포스트를 올린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퍼블리싱 계획을 한다면 보다 규칙적으로, 보다 일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짜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전략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팟캐스트 팔로워를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팟캐스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듣고 있으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SNS의 어떤 구축 전략도 사실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런 부분 놓쳤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아마 뭔가 하나의 채널이라도 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뭐냐? 일단 여기서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또 빠질 수 없는 드림백 목록을 구축하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인터뷰해 줄 걸 요청하래요. 와, 저도 이거 듣고 진짜 많이 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터뷰해 줄 걸, 내가 그들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인터뷰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인터뷰 마무리에, 자, 이거를 또 기획을 딱 다 해놨네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걸 물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 그때 나는 나의 팟캐스트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몰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많이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팟캐스트에서 유료 광고나 홍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써서 다가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팟캐스트에 유료 광고 홍보를 요청하려면 그만한 또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팟캐스트의 하이라이트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샤우트아웃으로 이제 구독을 홍보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시고, 자, 퍼널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팟캐스트로 뭐 새 책이나 새 웨비나나 새 퍼널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와 목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드림백을 찾는 것, 그 다음 퍼블리싱 전략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 서서히 다가가서 획득한 트래픽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써서 통제한 트래픽을 만드는 것, 그리고 퍼널을 채우면서 나의 소유의 트래픽으로 전환시키는 것, 요 과정까지를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신가요?